네, 반갑습니다. 11월 4일 토요일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거래량 특징 종목으로 CCS, 유투바이오 준비되어 있고요. 뉴스 테마 특징 종목은 특수건설과 카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기 검색 상위 종목으로는요, 영풍재지와 카카오 준비되어 있는데요. 영풍재지가 사실은, 네, 이 거래량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종목이기도 하죠. 근데 뭐 어쨌건 네, 일단은 검색 상위 종목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으로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일단 CCS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CCS를 보시면 상한가네요. 요즘에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초전도체 관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그 임시주총회의와 관련해서 10명의 사내외 이사와 감사 후보를 확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초전도체 관련해가지고 왜 이슈가 됐느냐. 이 그 사내 이사, 이 사내외 이사, 이 후보 4명 중에 지금 LK99를 개발한 인물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사업 목적에 2차전지와 함께 초전도체 관련 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 뭐 등등등을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초전도체 관련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생각됩니다. 근데 이 종목 자체는요, 종합 유선 방송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방송 사업자입니다. 실제로 초전도체 관련한 부분에서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약간 좀 과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뭐 주가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렇구나라고 하는 거긴 합니다만 조금 애매하죠. 지금 주가 자체가요, 뭐 동전주에서 지금 3,500원까지 한 7배 올랐네요. 7호35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라면 뭐 초전도체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또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간다. 지금 초전도체 관련한 내용들이 이제 수면 아래를 많이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이 LK99를 개발한 사람을 네, 이 임원진으로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것인지는 아직 미확실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가능성은 있겠죠. 가능성도 있으니까 당연히 수합을 한다고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단기에 상승을 많이 했고요. 부담감이 좀 커져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근데 올라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뭐라고 뭐 답변을 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죠. 여기 빨간 딱지, 경고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경고 다음이 위험이죠. 주의, 경고, 위험이잖아요. 대체적으로 이제 경고 딱지 붙고 나서는 단일가 거래라든지 또는 거래 정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겠고요. 보통 그러고 나면 주가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변화의 어떤 포지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상에서 내용을 본다라면 일단 갭상승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포지션을 좀 위쪽으로 잡는 게 맞을 것 같아요. 5일선 따라가면서 대응하시기에는 지금 빨간 딱지에다가 또 단계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부분, 또 거래량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됩니다. 조정이 곧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라서요. 네, 일단은 몸통의 하단부 정도 되겠네요. 3,200원 지지라인 때 보시면서 이탈하시면은 매도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종목은 뭐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단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상승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패턴들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일단 변동성이 생겼을 때 차익 실현 들어가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규 접근 들어가시기에는 너무 늦었죠. 네, 대응하시기 어렵으니까 매매 대응은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매도 포인트는 일단은 3,250원 요 정도, 3,200원 요 정도 라인 때 이탈하게 되면 매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날 발생된 저 양봉 몸통을 이탈하는 음봉이 발생한다거나 또는 위쪽으로 더 치고 올라갔더라도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어떤 장대 음봉 또는 윗골이 길게 달리는 모습들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매도 포지션 보시는 게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유투바이오 볼게요. 유투바이오도 거래량이 네 1,800만 주 많이 나왔네요. 네, 빵 터지는 그런 갭인데
자, 일단은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기업입니다.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했다라면은 그래도 뭔가 이제 제도권 들어왔다는 얘기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이너 리그에 있다가 메이저 리그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코넥스에서 넘어왔으니까요. 코넥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까지 우리가 매매를 한다거나 거래를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 코스닥으로 넘어오게 되면 상황이 또 달라집니다. 추종 자금이라든지 이게 막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죠. 자, 신규 상장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의 모습이긴 한데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아먹기가 쉽죠. 그래서 팔기 시작하는데 요거는 조금 얘기가 좀 달라요. 완전히 IPO 해가지고 처음 상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코넥스라는 시장에 일단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코스닥으로 이전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막 물량적인 압박을 계속적으로 연결해 준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이전 상장한 기업들 내용들 좀 살펴보게 되면 단기적 상승을 좀 이어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부담스럽다라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전 차트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전 차트는 의미가 없어지고요. 이제부터 중요한 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10,000원을 넘어가면서 분위기 만들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차트상의 흐름으로 본다라면 일단 상장 첫날 이후에 나타난 두 번째 상승까지 나타났기 때문에요. 근데 위에서 지금 차익 매도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죠? 네, 매도 물량이 좀 나타나는 것 같기 때문에 또 RSI 지표도 과매수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변수가 좀 생길 수도 있겠다 판단이 좀 드네요. 자, 현재로서는 일단 몸통 절반을 좀 잘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몸통 아래쪽까지 보시긴 조금 애매하고요. 절반 정도만 잘라서 보시면 한 9,800원 정도. 그러니까 10,000원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일단 경계심을 가지신 게 맞을 것 같죠. 대신에 이렇게 코넥스에서 넘어간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신규 상장 이후에 떨어지기보다는 올라가는 경우가 어느 정도 연결되더라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상승 패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패턴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업황 자체는 이제 바이오가 붙어있기 때문에 대충 아시겠습니다만 체외 진단 서비스, 건강검진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약을 만든다든지 이런 쪽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안정감 있는 성장을 좀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조금은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약간 변동성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온 종목들, 이전 상장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상승세를 탔던 경우들을 생각해 본다라면 조금은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무리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5일선 보시면 좋긴 하겠는데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약간 5일선까지 보시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지라인은 9,800원 보시면 되는 거고요. 최대한으로 늘려본다면 한 9,300원 정도까지 이 몸통 꺾는 부분이죠. 요 정도까지는 한번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저는 홀딩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변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죠. 갑자기 또 급등했다가 훅 떨어지는 모습 나타나게 되면 대응하기 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보유 관점이고요. 신규 접근은 그다지 권장하고 싶지 않네요. 그리고 지지선 여부 잘 지켜보시면서 보유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의 불안감은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특수건설 넘어가 볼게요. 특수건설을 보시면 지하화, 지상철도의 지하화 특별법인데 이게 빠르면 이번 달 안에 발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는 터널 파거나 이게 토목, 건설 이런 쪽으로 지금 뭐랄까요, 업종이 이제 특수화된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지하화 대상은요, 경부선, 경인선 등 국가 주요 철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로 옮기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역사 부지 및 그 옆에 주변 지역도 개발이 같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24조 원이에요. 대단한 거죠. 실질적으로 딱 보게 되면은 이 철도 지하화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이제 공약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 이제 하나씩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다. 내년도 총선을 의식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기대치들은 좀 생겨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수혜가 조금 있을 수 있다라면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 터널이라든지 고속
뭐 지하도로 뭐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은 특수건설이 아주 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주가가 그동안 좋지 않았었던 상태에서 단기적 어떤 호재성 재료로 좀 터져 올라가니까 매도 포인트가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지금 8,500원 라인대에서 보면은 매물대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차익 실현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오늘은 매도 물량이 많았다 봐야 되겠죠. 거래량 터지면서 음봉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판단해 봤을 경우에는 글쎄요, 주가가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네, 아직까지는 이제 뭐 이런 발의나 또는 이제 뭐 사업이 진행된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강력하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제대로만 진행된다라면 관련 기업들이요, 네, 뭐 상승세 보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었을 텐데 이런 쪽에서의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건설은 일단 네, 홀딩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7,500원 정도까지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 있고요. 아래쪽 지지라인 때는 7,000원부터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요 박스권만 뭐 특별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괜찮을 것 같다 판단이 좀 들죠. 그리고 8,500원대 지난번에도 한번 네, 매물대 부딪히면서 들어왔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자기 혼자 올라가면 애매하거든요. 항상 이 이평선이요, 이동평균선을 끌고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은 추세가 돌아서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이 만약에 8,500원대 돌파한다 그러면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많이 상승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요거는 조금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죠. 아래쪽 지지라인 때 저 7,000원부터 7,500원까지 형성되어 있는 저 박스권 라인 때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유지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예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는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7,500원 아래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네,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리스크는 조금 있습니다. 신규 접근은 지금은 조금 애매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현재 시점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큰 변동에 대한 어떤 리스크보다는 아래쪽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요. 홀딩 전략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카프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관리 종목이에요. 원래 관리 종목 같은 경우는 그다지 뭐 좋은 그런 기대치를 가지지 못하긴 하는데 일단은 네, 뭐 좋은 흐름이 좀 얘기가 됐습니다. 네, 관리 종목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흐름 자체가 지금 강하게 상승했다가 지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게 뭐 상한가가 갔다 내려왔네요. 그죠? 상한가 갔다가 떨어진 모습인데, 일단 지금 마이너스로 끝났잖아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지난 1일이었죠? 네, 1일날 공시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2일날도 오르고 3일날도 오르고 했었던 거죠. 어떤 공시였냐면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하겠다. 3자 배정 유상증자라는 것은요, 외부의 특정 어떤 집단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서 돈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돈을 받는다. 그러니까 막 쉽게 얘기하면 이제 투자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투자. 그래서 뭐 투자 유치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겠는데 투자를 받는다는 얘기죠. 내가 만약에 10억을 너한테 투자할게. 이게 3자 배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을 투자할 테니까 주식을 다오. 뭐 이런 식으로 거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현재로서는 이제 카프로가 예전에는 그래도 괜찮은 기업이었어요. 좋은 기업이었는데 점점 떨어지고 막 그러더니 이게 2010년도만 하더라도 38,000원까지 갔던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떨어지더니 지금 900원까지, 네, 38,000원짜리가 900원까지 떨어진 정말 뭐 비운의 종목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지지선도 최저가로 완전히 이탈하게 되면서 완전히 뭐 박살난 모습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1,500원대 라인을 일단은 회복을 해줘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관리 종목에 탈출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 시총이 375억이고요. 부채 비율이 38,900%입니다. 이거는 재무제표를 빨리 개선을 시켜야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관리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 종목 투자는 어지간하면 안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접근이나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뭐 어쩌다 보니까 갖고 있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 지지라인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일단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관리 종목 같은 경우는 내년도 감사보고서가 굉장히 좀 문제스럽죠. 그러니까 그런 전에 뭔가 승부를 좀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위쪽 라인대로 본다면 2,000원대에 네,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8월 달에도 한번 2,000원대 근처 갔다가 다시 떨어진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이번에도 또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이번에는 그 전에 이 매물대에 부딪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추세가 조금 더 나빠진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네, 썩 좋은 흐름은 아니겠죠. 일단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전략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금요일날 나온 거 말고 목요일날 이게 몸통 몸통 하단부 정도 되겠네요. 890원? 네. 890원까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하로 떨어지면 네, 좀 부담스럽다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890원까지만 일단은 지지선 보고 홀딩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그 아래로 떨어지면 일단은 매도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는 뭐 계속 좀 더 들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요. 내년 감사보고서 시즌 오기 전까지만 일단은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신규 접근은 들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관리 종목은 안 하시는 게 네,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영풍재지 볼게요. 영풍재지는 하한가가 풀렸죠. 네, 하한가가 풀리면서 드디어 이제 조금 되는 거냐, 힘을 쓰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뭐 기대감을 걸고 있거나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네,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은요 주의가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좀 보시고요. 보통 작전에 휘말렸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요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팔 수 있을 때 파는 게 가장 정답입니다. 그래서 영풍재지 같은 경우는 네, 팔 수 있을 때 판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매도를 좀 치시기 좋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작전주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삼천리, 네. 뭐 선광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하한가가 풀릴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 올랐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런 시점에서 매도 하셔야지 돼요. 저기서 매도를 못 하시면은 그냥 계속 끌려 내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꼭 체크하시고요. 이번에 영풍재지도 좀 하한가가 좀 깊게 떨어져서 좀 부담스럽긴 했겠습니다만 네, 어쨌건 간에 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매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의미 없어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네, 이득이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주가 들어가는 상태에서는 전체적으로 주가 하락률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단기간에 회복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고요. 더 떨어지면 떨어질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네, 어렵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전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올라갈 만한 그런 건덕지가 별로 없었잖아요. 뭐 코로나 때 한번 그 뭐랄까 포장지 관련한 부분에서 한번 상승이 좀 있었다고 치더라도요. 그 외에는 올라갈 만한 건덕지가 없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에서 봤을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저 정도 올라간 부분 다 빼고 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에다가 나쁜 인식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응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다음에 카카오 볼게요. 카카오 보시면은 자 7%대 상승이 나타났어요. 와우. 네. 계속 그냥 카카오 나쁘다 욕을 계속 네 먹더니만 결국에는 가는 것 같아요. 자,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됩니다. 일단은 경영진 구속 뭐 다 악재잖아요. 악재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담을 계속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어떤 나쁜 종목도요. 뭐 상장 폐지가 된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닌 이상은요. 주가가 일단은 기본적인 그 기술적 반등 구간을 만듭니다. 어느 정도까지 내려갔다 싶으면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일정 구간대까지 내려왔을 경우는 또 방어 물량들도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4만원 아래쪽에서 방어 물량들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면 외국인 매수도 좀 들어오기 시작한 자리가 4만원 깨지면서부터고요. 기관들도 돌아선 자리가 최근에 들어서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저가가 37,300원이긴 한데 이 시점에서 반등을 좀 만들어줄 것으로 생각되긴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 과매도 국면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저점이다라는 인식을 계속 심어주고 있었죠. 그래서 반등 나가는 모습인데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면 한 번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한 43,000원, 45,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거기가 또 힘든 상황이 만들어지는 구간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위쪽 라인대에서 만들어지는 이 매물대. 자, 지금은 이 매물대가 47,000원 정도에 있긴 한데 거기까지 올라가기 전에 매도를 치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카카오 하면 이제 질려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매도를 치는 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 상승을 노릴 수 있어요. 근데 중장기로 돌아서려면 적어도
그래도 5만원대 이상은 회복을 해줘야지 그래도 뭔가 좀 비벼볼만 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매수를 생각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지금 단기 반등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고 팔지 뭐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뭐 물타기를 한다거나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추세 패턴은 아직까지도 떨어지고 있는 형태이고 악재가 해소된 게 전혀 아니에요. 그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되죠. 지난 7월 말에 있었던 상승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런 비슷한 패턴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그때도 쭉 떨어지고 나서 매물대까지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밀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또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하시고요. 카카오에 대한 부분들은 한동안 조금 애매한 상황이 연결될 것 같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지금 파나 조금 이따 파나 좀 올라서 파나 뭐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요 시점을 이용하셔서 대응점을 좀 찾아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CS 잠깐만 다시 말씀 좀 드려볼까요? 네, CCS 요거 지금 시간에서 조금 안 좋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LK99의 개발자가 뭐 그거 가지고 올라가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곧 매도가 나올 것 같다 생각되는데 시간에서 지금 안 좋은 모양을 보니까 바로 네 월요일날 주가 하락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매도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차피 매수는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뭐 떨어지니까 매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빨간색 경고 딱지와 함께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고 매도 포인트를 가져가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네 일단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들어가셔서 실적을 뭐라고 할까요? 수익을 좀 챙기시는 전략을 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에서 뭐 하한가 뭐 아니면 급락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거의 대부분 그 정도까지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밀려서 시작하고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거래량 특징 종목은 CCS와 유튜바이오 그리고 뉴스 테마 특징 종목은 특수건설과 카프로 인기 검색 상위 종목으로는요 영풍지지와 카카오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특별하게 뭐 사볼 만한 종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지켜본다든지 아니면은 잠재적 호재 아니면 잠재적 악재 또는 부담감 이런 것들이 골고루 있었던 종목들이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